네,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가장 한가한 시간이고, 저는 항상 차트를 보는 게 이제 일종의 취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커런시 차트, 흔히 말해서 이제 외환 차트를 주로 봤는데, 뭐 극히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원자재 차트 위주로 봅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나스닥이나 뭐 이런 차트도 보긴 하는데, S&P 500도. 주로 이제 뭐 골고루 투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뭐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그런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항상 뭐 투자는 성공할 수는 없고 위험을 회피하면서 최대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제가 천연가스 뭐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 6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일단 천연가스, 뭐 선물 쪽, 뭐 옵션 쪽, 그리고 그 기호 최근에는 ETF 쪽 위주로, 보일 콜드가 대표적이죠. 네, 이런 상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캐나다 종목 위주로 합니다. HNU, HND, 콜드나 보일은 이제 조금만 들어가고요. 뭐 그 이유는 뭐 환율 차이 때문에도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텍스 문제가 한참 뭐 작년에 물론 부과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리고 텍스 문제뿐 아니라 이제 이 캐나다 쪽 HNU, HND 같은 그런 ETF 상품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최근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자재 쪽으로 ETF, ETN 쪽 그런 상품들이. 어쨌거나 천연가스 어저께 이제 캐나다 단독으로 열렸는데요. 이제 1시간 봉으로 보면 알지만 뭐 런던장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뉴욕장도 조금 이렇게 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왔죠. 뭐 한때는 뭐 거의 한 2% 가깝게 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후장에 어, 한 1% 정도 마이너스 빠지었는데요. 뭐 큰 변화는 아니죠. 저같이 이제 목요일 날 롱 쪽 정리가 좀 됐다면은 요 금요장에서 조금 내려왔으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고심고심하다가 장 끝나기 직전에 뭐 HNU죠. 이제 롱으로 가는 레버리지 상품 좀 담아봤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한 5천주 가까이 담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일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담지 못하고, 네, 주로 HNU 한 5천주 정도 담아봤습니다. 글쎄 위치가 좀 더 내려왔으면 뭐 최대한 뭐 지난 이렇게 저점 구간, 네. 글쎄 7월 선물로 치면 3불 초반, 네. 그리고 이제 FX CFD 차트에서는 한때는 12시간 봉으로 가야 보이죠. 네, 지난번에 이렇게 낮게 내려온 적도 있었죠. 네. 그 정도까지는 못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난주죠. 네, 2불 96 가까이 내려왔었는데 이 정도만 내려오면 참 그 롱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편한데, 글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지금 이제 6월 말로 가기 때문에 천연가스 실제로는 그 보일 하시는 분이나 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지금이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느냐 그러지만 실제로는 오르지 않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원데이북만 봐도 이렇게 지난번에 2불 중반에서부터 5월달, 6월달 꾸준히 올랐던 겁니다. 네, 차트 보면은 물론 이제 보일 같은 경우에 액면 병합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괴리감이 느끼긴 하긴 하는데 HNU도 마찬가지고요. 네, 액면 병합 이후에 좀 근데 일단은 가격이 현재 위치가 결코 낮은 위치는 아니다. 네, 지금 원데이봉으로 봐도 뚜렷하죠. 뭐 4월 달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일주봉으로 보면은 물론 이렇게 한겨울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이런 큰 변화를 사실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재미가 없다 그러죠. 흔히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뭐 재미가 없다 그래도 뭐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때는 12월 달은 물론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았고 1월 마틴 루터 킹 데이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1월 말 2월 달 사이는 사실 투기 세력들의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렇게까지 뭐 3 불에서 바로 6불 뛰고 또 6 불에서 바로 또 3불 내려오고 이런 장을 이렇게 인제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이후에 2월 말부터 지금 6월 중순, 6월 말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인제 대략 4 개월만 봐도 이런 물론 평소보다는 작은 변동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인제 원유 쪽으로 몰려간 투기성 자금, 원유 쪽으로 잔뜩 몰려가서 3월 달부터 아주 큰 변동성 나타냈죠, 원유 같은 경우에.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일단 천연가스. 지금 다시 4 시간봉으로 보죠. 4 시간봉으로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요 종가 정도에 진입을 해 봤는데 쪼끔 기다려서 요번 다시 또 6월 말에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제가 또 6월 말부터 좀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냥 일단 일부 제가 천연가스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절반 정도는 진입을 해 봤습니다. HNU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리밋 잡아 놓은 게 한 10,000주 정도인데 5,000주 정도 들어갔으니까 절반은 일단 들어간 거죠. 어 네. 이 어카운트는 1,400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한 2 센트인가 떨어져 가지고 어쨌거나 마이너스 되고 있죠. 0.32% 마이너스. 뭐 1,400 주면은 대략 한 뭐 캐나다 달러로 만 불이 넘어가는데 정확히 한 14,000불 정도 될 건데요. 15,000불 가까이 되네요. 이 어카운트에서는 하여튼 천연가스만 이제 하고 있고요. 네, HNU 1,400주 19일 날 어저께가 19일이죠. 19일 날 11시 51분 이렇게 동부 시간 이렇게 나오죠. 네,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리진 않는데 뭐 제 개인적인 기록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들어갔다 그러면 말로만 들어가고 실제로는 뭐 안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제 영상을 또 일부 지인들이 또 한두 분 정도 지금 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일단은 요 HNU 보이라고 같은 거죠. 한 5,000주 정도 진입을 해 봤습니다. 일단 1,400주 여기서는 10불 73에 들어갔네요. 네, 10불 73. 네, 여기서는 1,300주 들어갔네요. 보니까. 네, 저도 여러 개 세팅을 해놔 가지고 구자료 일부로 여러 개 나눠 놓기 때문에 그게 사실 계속해서 매매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불편하게 구자를 여러 개 나눠 놓으면은 일부러 인제 그 중독되지 않습니다. 매매 중독. 예, 자꾸자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 중독에 빠지면은 사실 힘들죠. 네. 이것도 인제 19일 날 어제죠. 예, 12시 이건 18 분에 체결됐네요. 필 됐네요. 뭐 1,300 주. 뭐 딴 데도 몇백 주, 몇백 주씩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뭐 5,000주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다른 어카운트 살펴보면 여기도 800주 들어간 것도 있고요. 어저께 800주 그리고 나서 인제 13불 중반에 팔라고 세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10불 한 70대 들어가 가지고 13불 한 중반에 팔면 나쁘지는 않은 거죠, 퍼센트 따져 보면은. 네. 이게 제가 HNU 올 여름에 만약 높게 올라간다면 생각하는 가격대인데요. 보일로 치면 이 정도면 한 31 불이나 32불 정도 글쎄요 33불 가까이 근접하겠네요. 한번 비교를 해 지난 목요일 날 22불 초반으로 끝났죠.
한 달치 비교해 보면 한 달 가격으로 따지면 한 6% 가깝게 빠진 상황이고, 뭐 극히 최근 요 5일치만 봐도 한 9% 정도. 그리고 목요일 날 당시도 한 2.8% 정도 빠졌었죠. 보일도 살펴보면은 보일 한 3% 가깝게 오르다가 목요일 날 5일치 보면은 대략 한 10% 가까이죠. 10% 가깝게. 물론 이제 한 달치 보면은 거의 보합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8불이라는 가격이 물론 제가 이제 HNU로 들어갔지만 캐나다 종목 보일로 따지면은 한 27불 때 들어간 거죠 저는. 왜냐면 금요일 날 미국장 열리지 않은 관계로 그렇지만 장은 한 1% 이상 빠졌으니까 대략 한 27불 전 초반에 보일 가격으로 치면은 진입하게 된 거죠. HNU. HNU도 한번 살펴보면은 캐나다 레버리지 천연가스 10불 70이 종가인데 저는 대부분 10불 뭐 73, 뭐 10불 74 뭐 이런 식으로 10불 70 초반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1.5% 정도 마이너스 됐죠. 5일치 한 7% 이상 올랐고 한 달치는 역시 보합죠. 약간 0.19% 마이너스인데 어쨌건 이 정도는 보합이죠. 한 달치 기준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물론 한 달치와 비교하면 뭐 크게 오르지 않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타적으로 봤을 때 5일치 봤을 때는 거의 뭐 8% 가깝게 올랐던 거죠. 금요일 날 한 1.5% 빠진 것 감안하더라도 5일치가 어쨌거나 좀 더 밑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여름철 냉방 수요 생각해서 진입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3불 근접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급하죠. 저처럼 그래서 좀 미리 들어가는 경향이 좀 흔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요 3불 물론 밑에서 들어가면 더더욱 좋지만은 3불 밑에까지는 글쎄 올까 싶기도 하고 일단 냉방수요 생각해서 3불 근접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1% 정도 빠졌을 때 좀 들어가 봤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한 2%, 3% 빠져서 거의 근접했을 때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일단 뭐 이번 주 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번에는 조금 길게 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제가 길게 끈다는 것이 뭐 몇 달씩 끈다는 의미는 아니고 냉방 수요로 인해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투기성 자금이 유입됐을 때 그때 튀어서 올라갈 때 글쎄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난 차트 비교하면은 요 진한 핑크색이 제 목표하는 지점인데요. 요게 이제 FX 선물가로는 4불 지대죠. 정확히 4불. 이제 이 정도까지 물론 올라갈지는 희망적으로 한 4불을 한번 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롱 진입한 이후에 제 생각에는 글쎄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3불 말에 근접하면은 하여튼 HNU 가격으로 한 13불 중반, 뭐 보일 가격으로 치면은 한 33불 정도. 그래서 그 정도 하여튼 목표를 하고는 있습니다. 천연가스. 근데 이런 거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자기가 여유 있는 자금으로 일단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이 낫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월급쟁이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돈이 뭐 없어지면 제 목돈이 사라지는 거지만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없어져도 그만인,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레버리지 인버스를 해야지, 이거를 뭐 다음 달 월세 낼 돈, 뭐 목돈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적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돈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여튼 천연가스 최근에는 이제 인기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이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원유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려면 원유 가격이 한 60불대 한 정도 들어와야겠죠. 그 정도가 이제 평균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캐나다가 원유가 상당히 큰 수입원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60불 정도로 맞춰서 짰습니다. 이 보수적인 가격이죠. 60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50불대 올라도 뭐 60불 정도 했으니까 뭐 60불 중반이나 60불 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건데 위아래로 한 10불 정도 생각을 하니까요. 요번에 이제 중동 분쟁으로 인한 그 가격으로 다시 73불, 배럴당 73불로 일단은 다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 과정이죠. 그 얘기는 많이 떨어지면은 60불,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70불 정도, 73불 뭐 이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요 계산하는 요 가격을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보면 됩니다. 뭐 제가 임의적으로 뭐 몇 불이 평균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캐나다 쪽은 특히 원자재 시장, 특히 천연가스하고 원유 쪽, 특히 원유 쪽에 상당히 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잘 참조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가 평균 가격이겠구나. 일단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이란 쪽이 뭐 100% 클리어해진 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73불 정도. 네. 이게 이제 중동 분쟁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고 작년에 2026년, 2027년 사이 회계연도에 요 예산 가격은 60.5라는 60불이라 봐도 있죠. 60불 정도 보수적인 가격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했다. 네, 참고적으로 WTI 가격이 1불 올라갈 때마다 요 주정부 수입이죠. 특히 엘버타가 특히 아주 민감한데 6억 8천만 캐나다 달러가 증가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 하여튼 요번에 뭐 100불 이상 거의 한 오래 지속이 됐었죠. 뭐 2달, 한 3달 가까이 이렇게. 네, 상당한 캐나다 쪽은 재정 적자가 메꿔졌습니다. 완전히 흑자로. 뭐 그래서 이제 현재 돈이 풀릴 거로 예상하는데 어쨌거나 현재 돈이 풀리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겠죠.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썩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